네, 화학이 중간고사 대비 자료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이 이번에 화학2의 중간고사 내용을 세 가지로 크게 핵심 단어를 제시한다면 첫 번째가 반응열, 두 번째 엔탈피, 세 번째가 헤스의 법칙입니다. 반응열과 엔탈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반응열은 밑에 이 식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2H5OH 이건 바로 에탄올이죠. 이 에탄올의 연소 반응을 지금 주머니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엔탈피가 연소를 해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면 잘 알다시피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어내죠. 그런데 옆에 열이라는 주머니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이 반응은 에탄올과 같은 연료로 쓰이는 연료의 연소 반응 결과 나타나는 이 열을 표현한 건데 이 열이 바로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이 열은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로 엔탈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엔탈피라고 하는 건 나중에 정의를 명확하게 할 것이지만 엔탈피는 이 주머니들의 각 물질들의 크기에 각 물질들에 나타난 주머니의 크기로 이 엔탈피들이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엔탈피라고 하는 것은 각 화합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 값을 엔탈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에서 알다시피 왼쪽에는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 물질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CO2와 H2O 같은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생성물이라고 하죠. 그러면 반응 물질들의 에탄올과 산소의 이 엔탈피 총합이 그 생성물질로 나타나는 이산화탄소와 H2O 물이 가진 엔탈피의 총합보다는 반응 물질이 지금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에너지가 더 많은 반응 물질이 생성물질로 가면서 에너지가 더 작은 애들로 가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더 오버된 그 에너지를 이렇게 열 에너지로 방출하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반응열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열로 방출하는 열만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흡수되는 열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발열 반응과 그걸 흡열 반응으로 설명을 할 것인데요. 어쨌든 이 반응열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 반응에서 나타나는 동반되는 이 열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열 에너지는 바로 엔탈피, 물질들이 가진 고유의 에너지 엔탈피로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음 내용을 볼까요? 네, 엔탈피의 정의입니다. 그럼 엔탈피가 도대체 뭔지 보도록 할까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 이 앱이 좀 낯설어서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좀 실수를 많이 해도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러면 엔탈피의 정의를 보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에너지 양을 그 물질의 엔탈피 또는 열 함량이라고 하며 그것을 우리가 기호 H, 대문자 H로 표현을 해요. 즉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엔탈피의 절대량을 직접 측정할 수가 어렵죠. 그래서 뭐 물이 가진 엔탈피, 뭐 이산화탄소가 가진 엔탈피 이걸 직접 측정하기는 어려우니까 화학 반응 결과 나타나는 열 에너지를 가지고 그 엔탈피 변화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엔탈피 변화는 화학 반응에서 엔탈피 변화는 이렇게 기준이 생성 물질이 먼저예요. 생성 물질의 물질의 총 엔탈피를 반응 물질의 총 엔탈피로 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화학 변화를 할 때 열이 방출되는 경우도 흡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이때 화학 반응에서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열을 반응열이라 하고 열이 방출되는 반응을 발열 반응, 흡수되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 합니다. 그럼 발열 반응은 당연히 주위에 열을 방출하게 되니까 온도가 상승하게 되겠죠. 그리고 흡열 반응은 주위의 열 에너지를 뺏어가는 거니까 주위의 온도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엔탈피 변화라고 하는 델타 H, 이거 세모로 되어 있지만 이거는 주로 화학자들은 델타로 표현합니다. 그럼 델타 H, 즉 엔탈피의 변화는 기준이 나중에 만들어지는 생성 물질에서 처음에 반응에 참여하는 반응 물질들의 엔탈피의 총합을 뺀 게 바로 이 엔탈피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반응 물질이 가진 엔탈피 합보다 생성 물질이 가진 엔탈피의 합이 더 크게 되면 이 전체 값은 0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흡열 반응이죠. 그리고 만약에 반응 물질이 가진 이 엔탈피의 값이 생성물보다 더 크다면 이 값은 전체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발열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서 다음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탈피와 반응열이에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것은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엔탈피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이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확대시켜 볼게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렇네.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더 그냥 이렇게 보죠. 아니면 이걸 지울까요? 잠깐만 있어 보세요. 이거를 그렇지. 이렇게 지울게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는 지금 현재 반응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생성 물질이, 그러니까 반응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 생성 물질로 변하겠죠. 이게 반응 경로니까요. 그러면 반응 물질이 처음에 가졌던 에너지는 딱 봐도 이게 에너지니까 이 그래프에서 y축이 생성 물질로 변할 때 보면 반응 물질이 가진 에너지는 생성 물질이 가진 에너지보다 더 큰 위치에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많이 가진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생성 물질로 가야 되죠. 따라서 델타 H, 이 반응에서 델타 H는 주로 이제 기준이 생성 물질에서 반응 물질로의 그 엔탈피 값을 빼야 되는데, 생성 물질이 가진 에너지는 작아요. 반응 물질보다. 따라서 이 전체 값은 0보다 작게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발열 반응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에너지를 많이 가졌던 반응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성 물질로 변하면서 더 에너지 작은 생성 물질로 가기 위해서는 원래부터 많이 가졌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더 작은 에너지를 가진 생성 물질로 변해야 된다는 거고, 그때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이 반응은 발열 반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 흡열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할까요? 이 반응은 이제 반대인 거죠. 반응 물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생성 물질로 변하는데 반응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생성 물질이 가진 에너지보다 더 작은 거예요. 그럼 생성 물질이 더 에너지가 많이 있으니까 반응 물질은 어떻게든 주변으로부터 열 에너지를 더 흡수해서 더 에너지가 더 높은 생성 물질로 변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엔탈피의 변화는 생성 물질에서 반응 물질로 빼야 되는데, 반응 물질이 가진 에너지는 생성 물질이 가진 에너지보다 더 작아요. 따라서 이 전체 값들은 0보다 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흡열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흡열 반응은 에너지가 작았던 반응 물질이 에너지가 더 큰 생성 물질로 가기 위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하면서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밑에 이 내용들을 이제 봅시다. 네, 땡겨놓고 요거를 보도록 하죠. 정리를 해보면 발열 반응에서는 엔탈피 변화는 감소함으로 음의 값을 나타내며, 반대로 열을 흡수하는 흡열 반응에서는 엔탈피 변화는 증가함으로 양의 값을 나타낸다는 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델타 H는 항상 기준이 생성 물질입니다. 생성 물질에서 반응 물질 에너지 이 엔탈피 값들을 빼야 되는데, 이 생성 물질의 엔탈피 값이 더 큰 이것은 이 값의 전체가 양이 되는 흡열 반응이고요. 반응 물질의 값이 더 큰 음의 값을 갖는 것은 발열 반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인 화학 반응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탄올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에탄올이 연소하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때 이거는 그냥 화학 반응식이고, 이때 동반되는 열을 같이 표현한 것을 열화학 반응식이라 그래요. 열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열을 표시해야 되는데 주로. 자, 그럼 보면 이 내용을 이제 내가 확대해서 보여줄게요. 이거 한번 봅시다. 아까 봤던 내용이지만, 네. 에탄올이 연소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1368kJ이라는 열을 방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반응식은 지금 열화학 반응식 중에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열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변할 때의 화학 반응식에다가 동반되는 열을 같이 표현한 것을 열화학 반응식이라 하고, 그 열화학 반응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오른쪽 끝에 이렇게 열을 표시하는 건데, 이 열은 바로 반응열이 되겠죠. 반응열입니다. 이 반응열은 우리가 대문자 Q로 표시합니다. Q.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Q로 표시하지 않고, 즉 반응열로 표시하지 않고 그냥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쓰고 쉼표 띄우고 이렇게 엔탈피로 표현하는, 엔탈피 변화 값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응열은요, 우리가 Q로, 대문자 Q로 표현하고, 이것은 항상 델타 H의 부호와 반대예요. 즉 마이너스 값을 붙이면 되는 거예요. 델타 H의 마이너스 값을 가지는 게 반응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에탄올의 연소 반응 결과 방출되는 열량이 1368kJ이에요. 그럼 이게 반응열인 거죠. 이것은 오른쪽 끝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플러스 값으로. 그런데 이 반응은 지금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델타 H로 표시할 때는 반응열과 델타 H, 즉 반응열의 엔탈피의 변화는 반응열 Q와 반대 보호를 가지므로 엔탈피 변화로 표시할 때는 똑같은 화학 반응식이지만 이렇게 쉼표를 쓰고, 화학 반응식 쓰고 쉼표 쓰고 델타 H의 Q 값에 마이너스 값을 부여해서 마이너스 1368kJ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자들은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반응열로 표시한 것을 보고 에탄올이 연소하면서 나오는 열이 1368kJ였구나. 즉 에탄올이 가진, 그리고 산소가 가진 이 열 에너지는, 즉 이게 반응 물질이죠. 반응 후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와 물보다 더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이 가진 값이 1368이고 이만큼 열을 방출하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내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걸로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델타 H, 즉 엔탈피 변화 값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면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쓰고요. 델타 H는 Q값, 반응열의 반대죠. 마이너스 1368kJ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알다시피 델타 H가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것은 발열 반응이죠. 즉 반응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생성 물질보다 더 높아서 생성 물질로 가면서 자기가 더 많이 가진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하는 거고, 그것을 델타 H로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내용은 예로서 흡열 반응에 대한 것이면 이제 발열 반응에 에탄올의 연소 반응 결과 나타나는 방출되는 발열 반응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 반대로 흡열되는 반응의 실제 예를 보도록 합시다. 탄산칼슘이 분해되는 이 반응이에요. 자, 이게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이 이렇게 분해되는, 주로 이제 이거는 탄산칼슘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열을 가해서 열분해하는데, 열분해한다는 것은 열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을 열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는 방법 두 가지, 이렇게 Q 값으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델타 H로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이 화학 반응식 끝에, 오른쪽 끝에 이렇게 반응열로 표현을 하고, 이때 반응열은 우리가 대문자 Q값으로 표현하고, 이 Q값은 델타 H의 마이너스 보호값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식으로 표현된 이 식을 본다면 탄산칼슘이 이렇게 열분해되어서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이 반응에서는 178.3kJ의 에너지가 더 쓰여야 되는구나.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 델타 H로 표현한다면 델타 H가 0보다 커요. 그 말은 흡열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면 탄산칼슘이 반응 물질인데 생성 물질인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가기 위해서는 더 높은 에너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상황이죠. 탄산칼슘보다. 그렇기 때문에 탄산칼슘은 더 높은 에너지를 주위로부터 받고, 그게 178.3kJ이라는 거죠.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나아가는 반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흡열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발열 반응은 델타 H가 0보다 작고 흡열 반응은 델타 H가 0보다 커요. 그럼 반대로 표현한다면, 그러니까 반응열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발열 반응은 요 반응식 끝에 플러스 값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고, 흡열 반응은 오히려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제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은 화학 반응식에서 열의 출입에 대한 설명이다. 가로 속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며 물질의 종류와 상태, 기억이 달라지므로 기억 차이에 해당되는 열이 출입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나 기억이 낮아지는 반응을 발열 반응, 기억이 높아지는 반응을 흡열 반응이랍니다.
선생님 실수로 답을 얘기할 뻔했네요. 이거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바로 이거 지금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을 이것으로 표현을 하죠. 이거는 바로 답이 여러분 다 알다시피 엔탈피죠. 엔탈피 값으로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설명하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볼까요? 아래 보기에서 발열 반응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발열 반응은 어떤 거였냐면 반응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생성 물질이 가진 에너지보다 더 컸었어요. 그래서 반응 물질이 나중에 생성 물질로 되기 위해서는 죄송해요. 네. 반응 물질이 생성 물질로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더 많이 가진 에너지를 밖으로 방출하고 그게 열로 나오는 거죠. 발열되는 거죠. 그리고 생성 물질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델타 H는 생성 물질이 가진 엔탈피 합에서 반응 물질이 가진 엔탈피 합을 빼야 되기 때문에 생성 물질이 더 작은 엔탈피 값을 가지죠. 따라서 0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되고 밖으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옳은 것만 고르면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방출되는 거 맞죠? 발열이니까요. 그리고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생성 물질의 에너지보다 크죠? 그래서 열이 방출되는 거죠. 근데 디귿을 보면 엔탈피 변화 델타 H는 0보다 크다? 아니죠. 0보다 작았죠. 그리고 반응이 일어나면 주위의 온도는 올라가게 되죠. 따라서 디귿과 리얼은 틀렸고요. 답은 기역 니은이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예제, 아래 보기의 반응들 중 흡열 반응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우리가 열화학 반응식을 첫 번째 표현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Q, 반응열로 표현을 할 때, 자, 반응열로 표현할 때는 반응식 끝에 오른쪽으로 표현을 했고요. 얘는 마이너스 델타 H 값을 가지기 때문에 델타 H가 반대의 부호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흡열 반응, 죄송해요. 이건 발열 반응이었고 Q 값이 0보다 작은 게 흡열비였죠. 두 번째 방법은 열화학 반응식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은 델타 H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흡열 반응을 찾아야 되니까 흡열 반응은 지금 Q 값이 0보다 작아야 되고 델타 H는 0보다 컸었죠. 자, 그럼 그 문제들 중에서 흡열 반응을 골라봅시다. 기역은 어떻게 될까요? 기역과 니은은 지금 반응열로 표현한 열화학 반응식 표현이죠. 근데 보니까 이게 지금 끝에 있는 얘들이 Q 값인데 Q 값이 0보다 작은 애는 누구예요? 니은이죠. 니은이 해당되겠죠. 기역은 아니죠. 발열 반응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과 리얼을 보면요. 디귿과 리얼은 델타 H로 표현한 열화학 반응식 방법이죠. 자, 흡열 반응은 델타 H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므로 리얼이 흡열 반응에 해당되겠죠. 디귿은 0보다 작은 값이니까 발열 반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제 밑에 나오는 이 문제죠. 이 문제 잘 보도록 하세요. 선생님 학계를 볼게요.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메테인이 3.2g이에요. 근데 얘가 완전 연소해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든대요. 그때 열이 173kJ의 열이래요. 이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을 표현한다면 단 여기서 나와있지만 CH4의 분자량은 16이에요. 자, 이거 한번 구해볼까요? 간단합니다. 먼저 열화학 반응식이니까 일단 화학 반응식부터 완성해야 되겠죠. 메테인은 CH4예요. CH4고 얘가 연소 반응 결과 나오는 것은 탄소가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고 수소가 있기 때문에 H2O 물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요 반응식 끝에 이제 열화학 반응식으로 이제 델타 H를 표현하든지 아니면 Q 값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둘 다 똑같죠? 그럼 우리는 델타 H로 한번 표현하는 것을 정해보죠. 자, 근데 문제는 이 델타 H든 Q든 모두 다 기준이 물질 1몰이 연소했을 때예요. 목소리 삐설이 나네요. 1몰이 연소했을 때 나오는 열을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준은 1몰입니다. 근데 문제는 메테인이 3.2g이죠. 그러면 얘가 분자량이 16이니까 1몰에 해당되는 질량은 원래 16g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3.2g이니까 5분의 1이죠. 0.5몰인 거죠. 그러면 0.5몰일 때 178kJ의 열이 발생했으므로 얘가 1몰일 때는 178kJ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0.5몰일 때 발생되는 열이 이거니까
우리는 열학 반응식에서 필요한 델타 H는 1몰에 대한 것이므로 얘의 2배 값에 해당되는 열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78 곱하기 2를 해서 나오는 열을 여기 요 화학 방식 쓰고요. 잠깐 이거를 지울게요. 이 화학 방식 쓰고요. 끝에 대충 쓸게요. 끝에 이렇게 화학 방식 쓰고 델타 H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도 열을 발생하니까 발열 반응이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178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이거 쓰지를 못해서 이건 아쉽지만 본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이 영상 내용을 잘 기억을 해서 문제를 잘 풀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도 같이 도와드릴게요. 네, 요거 내용 이해되죠? 그럼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반응열은 이렇게 발열되는 것도 있고 흡열되는 것도 있으며 각 반응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종류가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꼭 연소 반응으로 나오는 열만 반응열이라고 볼 순 없죠. 생성열도 있어요. 자, 생성열을 이제 보도록 합시다. 생성열은 가장 안정한 상태의 원소 성분 물질로부터 화합물 1몰이 생성될 때의 반응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내용이에요. 생성열, 즉 반응열 중에 하나인 생성열은 기준이 호돈소 물질로부터고 이 호돈소 물질이 화학결합에서 생긴 이 화합물이 1몰 만들어질 때 그때의 생성되는 때의 반응열이 생성열이라는 얘기입니다. 밑에 예를 볼까요? 수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서 화합물인 물 분자를 만들 때 그때는 285.8kJ라는 생성열을 방출한다는 거죠. 이 Q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발열 반응이죠. 자, 그러면 이게 바로 H2의 생성열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돈소 물질, 즉 H2O를 이루는 이 구성 원소가 수소와 산소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호돈소 성분 물질로부터 그 출발점은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죠. 수소 분자와 산소 분자들로부터 화합물인 H2O가 만들어질 때는 생성열이 이런 열로 발생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죠. 탄소를 완전 연소해서 산소와 완전 연소해서 이산화탄소가 되는 그때의 이산화탄소의 생성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94, 즉 394kJ/몰만큼의 열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로 본다면 이 그림이죠. 이거 이게 첫 번째 이거 반응이죠. 반응열. 근데 일산화탄소도 연소하면요, 완전 연소되면요, 산소 하나 갖다 붙여서 이산화탄소가 되는데, 그때 열은 283kJ/몰이에요. 즉, 이 반응이죠. 이게 두 번째 반응이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그 반응들이 아니고,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질 때의 나는 생성열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일산화탄소는 탄소 원소인 탄소가 원소인 O2와 반응해서 불완전 연소돼서 만들어지는 얘예요. 이게 3번이죠. 난 3번에 대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진 이 생성열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것을 알기가 힘드니까 어떤 방법으로 구하냐면 우리가 잘 알기 쉬운 탄소와 산소의 완전 연소 반응에서 그리고 일산화탄소의 완전 연소 반응 2를 빼면 우리가 알고 싶은 3번 반응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번에 대한 이 연소 반응 결과 나오는 이 엔탈피 변화값, 즉 이 값은 어떻게 구해지는 걸까요? 바로 그대로 빼면 되죠. 델타 H3는 H1 빼기 H2를 해서 이렇게 바로 생성열이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소, 즉 탄소와 원소 O2로부터 호돈소 물질로부터 CO라는 어떤 물질을 만드는데 이 CO의 생성열은 바로 111kJ만큼의 열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얘기하면 따라서 일산화탄소의 열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확대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그림은 수소와 염소가 반응하여 염화수소를 생성하는 엔탈피 반응에서 엔탈피 관계를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지금 알다시피 이것은 지금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반응물인 H2와 Cl2가 지금 생성물인 HCl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그럼 이 더 높은 에너지, 얘들이 더 낮은 에너지 HCl을 만들면서 열을 방출하죠. 그때 열은 185kJ이고 발열 반응이므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185kJ/몰이라는 거죠. 근데 위 그래프를 이용해서 HCl의 생성열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델타 H로. 자, HCl의 생성열은 어떻게 이제 얘기가 돼야 될까요? 첫 번째가 알아야 될 게 HCl이라는 이 화합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H와 Cl이죠. 그러면 얘의 생성열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돈소 물질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H2와 Cl2가 만나서 HCl을 만든 이 반응식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HCl이 만들어지는 생성열을 구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생성열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기준이 몇 몰이에요. 바로 물질 1몰이 만들어질 때의 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반응식을 완벽하게 맞추면 두 개이기 때문에 HCl 두 분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때의 열이 185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HCl 1몰이 만들어질 때의 생성열을 요구하는 거죠. 따라서 얘의 생성열은 어떻게 표현이 돼야 되죠? 이 값을 나누기 2로 해야 되겠죠. 왜냐면 얘는 2몰에 대한 생성열이니까, 2몰에 대한 열 에너지니까, 엔탈피 변화값이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HCl 이 한 1몰에 대한 생성열은 이 전체 변화에 대한 이 델타 H에 나누기 2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델타 H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그리고 델타 H 값은 아까 구했죠? 마이너스 185kJ/몰이었어요. 그럼 얘는 이걸 나누기 2로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답은 델타 H는 마이너스 185kJ/몰 나누기 2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1몰에 대한 열량이 나오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다음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예제입니다. 암모니아의 합성과 관련된 열화학 반응식을 나타낸 거예요. 그럼 가하 반응을 볼까요? 가하 반응은 N2H4가 수소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이고, 그때 마이너스 185.6kJ만큼 열을 방출한대요. 그리고 나 반응은 뭐냐면요,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에요. 그때는 92.2kJ만큼 열이 방출된다는 것입니다. 발열 반응이죠. 델타 H가 지금 다 0보다 작으니까요. 자, 그럼 가하 반응과 나하 반응을 이용해서 N2H4의 생성열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했죠? N2H를 구성하는 원소가 누구라는 거죠? 질소와 수소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의 생성열은 얘의 몇 몰, 1몰에 대한 열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해볼까요? 먼저 얘네들 호돈소로부터 시작돼야 되니까 N2H2가 반응해서 N2H4를 만들어야 되고, 그때 이제 델타 H는 이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때 생성열이니까. 중요한 거는 얘네들 이게 화학 반응식부터 맞춰야 되겠죠. 요 앞에 수소 앞에 2가 있어야 요렇게 화합물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 가하 반응과 나하 반응을 어떻게 조합을 하면 이용한다면 이 전체 이 반응이 나올까요? 머리 좋은 사람 이제 파악이 되겠죠.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그쵸? 나 반응에 가 반응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반응을 이렇게 쓰고 가 반응을 밑에 쓰고 빼버리면 N2H2가 N2H4가 되는 이 반응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그러면 그때 델타 H는 어떻게 표현이 되죠? 이거를 나 반응의 델타 H를 델타 H 가하 반응에서의 델타 H를 델타 H 가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N2H4의 생성열 델타 H는 델타 H 나 빼기 델타 H 가하 값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구해질 겁니다. 네, 요거를 본 수업 시간 여러분이 실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 내용입니다. 헤스의 법칙이죠. 헤스의 법칙은 다시 얘기하자면 아까 나온 그 예로서 하나를 설명할게요.
이 사람이 지금 등산을 하고자 하는 건데 등산은 여러 경로로 있을 수가 있죠. 다이렉트로 힘들지만 쭉 올라가는 경로 A가 있고 힘을 조금 덜 들이는 조금씩 이제 건너가 이렇게 둘러서 가지만 조금 힘을 분배해서 가는 경로가 있죠. 어쨌든 이제 도착점은 지금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로 A든 경로 B든 총 들어가는 에너지 값은 결국 같다라는 게 바로 헬스의 법칙이죠.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화학 반응에 적용을 한다면 아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탄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둘이가 완전 연소해서 결과물인 CO2를 바로 만들어내는 다이렉트 경로가 있는 반면에 중간에 불완전 연소가 되어서 일산화탄소를 한번 만들고 그죠? 그 일산화탄소가 또 연소되어서 이산화탄소로 되는 경로 2가 있는 거예요. 결국 경로 1과 경로 2 전체 다 두 경로당 들어간 에너지는 결국 합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헬스의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탕으로 실제 예를 보도록 할까요? 지금 고체 수산화 나트륨이 이렇게 있고 물이 있어요. 그리고 염산이 있죠. 그럼 얘네들이 가진 에너지는 이렇게 커요. 처음 상태가. 근데 얘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중 상태는 결국 소금물을 만드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경로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냥 얘네들을 다 때려 부어서 다 그냥 다이렉트로 반응을 시켜가지고 100.9kJ/몰이라는 열을 발생시켜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경로가 있고 두 번째 경로는 처음에 두 개를 먼저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고체 수산화 나트륨을 물에 녹여서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만들고 그게 44.5kJ/몰의 열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염산을 그 다음 섞어서 산염기 중화반응 결과 염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드는 경로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 경로는 두 번째 경로죠. 그럼 다이렉트로 만드는 이 첫 번째 경로든 두 번째 경로든 에너지 총합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을 먼저 물에 녹인 염산과 반응시킨 경로 1의 경우와 수산화나트륨을 직접 염산과 반응시킨 경로 2의 경우 경로에 상관없이 반응량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물질의 종류와 상태 그리고 생성 물질의 종류와 상태가 같으면 각각 반응에서의 반응 경로에 관계없이 반응열의 총합은 일정하다는 게 바로 헬스의 법칙 또는 총열량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면 쉽죠? 너무너무 쉽게 쓰인 문제를 하나 제시했어요. 자, 다음 보기는 헬스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속 기역에서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했습니다. 바로 앞에 몇 초 전에 봤던 그 문장 그대로죠. 헬스의 법칙에 대한 설명입니다. 물질이 반응할 때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의 종류와 상태가 같으면 기억이 들어갈 말은 뭐죠? 네, 바로 똑똑한 학생, 기억력이 좋은 학생은 반응 경로라는 게 기억이 날 겁니다. 반응 경로에 관계없이 니은 뭐죠? 네, 반응열은 디귿 들어갈 내용이 뭐죠? 네, 일정하다는 거죠. 헬스의 법칙은 반응 경로가 어차피 생성 물질과 반응 물질이 똑같다면 그 애들이 어떤 경로로 가든지 그때 들어간 반응열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네, 이 내용을 바탕으로 본수업에서 문제를 풀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쌤이 이것만 하나만 제시하고 던져주고 갈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문제 다 같이 풀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시간에 실험 보고서 평가를 바로 해버릴 생각입니다. 그 실험 보고서 평가를 간략하게 쌤이 설명하고 갈게요. 뭐냐면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실제로 실험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발열 반응에 해당되는 것이 뭔지, 그리고 흡열 반응에 해당되는 것이 뭔지 과정 1, 2와 과정 3, 4를 보면 발열 반응에 대한 실험, 흡열 반응에 대한 실험을 묶어놓은 거예요. 과정 1, 2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과정 3, 4에 대한 실험도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 중에 하나예요. 이 실험을 이제 실제로 할 거고 이 실험에 대해서 보고서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본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네, 추석 잘 보내세요.